저는 2001년에 가족들과 함께 토론토로 이민을 왔는데요. 제가 목격한 것은 실로 대단한 빈스 카터의 인기였습니다. 이 시절 토론토에 인기 있던 선수는 토론토 메이플리프스 하키팀의 맷 선딩과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델가도가 있었습니다. 빈스 카터와 동갑이던 로이 할러데이는 이 시절 아직 제구력에 0점이 잡히지 않던 시기로 마이너리그와 메이저리그를 오가던 시기였습니다. 2001년 플레이오프가 끝나고 빈스 카터는 명실상부한 리그 최고의 스타가 되었고 토론토 팬들의 그를 향한 사랑은 더 커졌습니다. 팬들은 더 큰 기대를 하기 시작했고 카터 또한 자신에게 무톰보나 샤크와 같은 파트너가 있다면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카터는 토론토의 운영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빈스 카터와의 재계약을 원했던 토론토는 카터에게 우승을 위한 더 많은 지원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믿은 카터는 9,400만 달러라는 당시 NBA 규정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토론토와 6년 계약을 합니다. 여기서 빈스 카터가 깨닫지 못했던 것은 토론토의 운영진은 매직 존슨, 레리 버드와 같이 농구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농구 문외한들의 집단이었다는 것입니다. 토론토는 빈스 카터와의 약속을 지킵니다. 솔직히 저는 이거를 지켰다고 해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빈스 카터와의 재계약 발표 후 토론토가 영입한 선수는 하킴 올라주원이었습니다. 물론 NBA 우승 2회, NBA 시즌 MVP 1회, NBA 파이널 MVP 2회의 엄청난 선수였지만 팬들의 반응은 어정쩡했습니다. 이유는 올라주원이 이제 39세에 접어든다는 점. 그가 마지막으로 시즌 50게임 이상을 출전하면서 평균 30분 이상 뛰어준 것이 무려 5년 전인 96-97 시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올라주원은 휴스턴이 제안한 3년 1,300만 달러의 계약을 거절한 상황이었고 토론토는 올라주원을 데려오기 위해서 3년 1,700만 달러와 2002년 드래프트 픽 2장을 모두 휴스턴에 줍니다. 2002 드래프트 자체가 좋은 드래프트 해는 아니지만 드래프트 픽은 잘만 트레이드한다면 정말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도 있는 권리입니다. 더군다나 휴스턴은 리빌딩을 위해서 올라주원의 은퇴를 권유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올라주원은 토론토에서 한 시즌만 뛴 뒤에 은퇴를 하게 되고 02-03 시즌과 03-04 시즌, 이 두 시즌 동안 한 경기도 뛰지 않은 채 팀 내에서 세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가 됩니다. 이 올라주원 트레이드는 당시 토론토의 프런트가 얼마나 정보가 없었으며 농구에 무지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이 당시 토론토를 소유하고 있던 MLSE의 실질적 소유주는 토론토가 있던 온타리오주의 교사 연금 기금이었으며 연금공단이었던 이들은 토론토 랩터스가 공격적인 투자로 우승에 도전하기보다는 매년 성장하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NBA의 팀으로서 지속적인 가치 상승을 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메이저리그에서는 마이애미 말린스가 가장 잘하는 것으로 알려진 묻어가기입니다. 토론토는 이 시절 빈스 카터의 잔류는 바랬지만 우승을 위한 투자까지는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랩터스 운영진과의 마찰 이외에도 빈스 카터는 자신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릎 부상이 심해지면서 재계약 후 2년 연속 풀타임 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던 것이었는데요. 잦은 덩크로 인한 무릎의 부담, 그의 신발을 만들었던 퓨마의 경험 부족, 그의 플레이 스타일이 부상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 등의 의견이 있었고 이 시기 구단과의 갈등과 자신의 부상 등으로 예민해진 빈스 카터는 인터뷰에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많이 보였습니다. 잠깐 TMI를 드리면 교사 연금 기금은 MLSE를 2011년에 13.2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립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교사 연금 기금이 토론토에서 손을 뗀 뒤 이 시점부터 토론토 랩터스의 암흑기가 끝나고 랩터스가 다시 토론토에서 가장 인기 있는 구단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합니다. 토론토 팬들은 이러한 빈스 카터의 태도를 좋게 보지 않았고 그에게 울보, 투더리와 같은 별명을 지어줍니다. 2003년 토론토는 잘렌 로즈를 영입하고 빈스 카터도 이번에는 로즈의 영입을 반겼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토론토에는 이미 모 피럴슨과 알빈 윌리엄스라는 성장 중이던 백코트 자원이 있었으며 여기에 빈스 카터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감독이었던 케빈 오닐은 잘렌 로즈를 종종 1번으로 출전시켰고 알빈 윌리엄스와 모 피럴슨은
어정쩡한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토론토는 시즌이 끝나기 전 한 시즌도 다 채우지 못하고 케빈 오닐 감독을 해임합니다. 케빈 오닐 감독은 후에 인터뷰에서 프런트도 선수도 팀 구성원 중 어느 누구도 이기는 것에 관심이 없었다 라고 말하며 팬들이 그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의문에 어느 정도 확신을 주는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 팬들의 성화에 이번에는 농구 현장 경험도 풍부하며 프런트의 말도 잘 들어줄 그런 인물을 물색하게 되고 NBA 선수 출신인 샘 미첼을 감독에 선임합니다. 후에 많은 관계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샘 미첼은 구단의 분위기를 읽고서 처음부터 빈스 카터와 잘 지낼 생각이 없는 것 같이 행동하였다고 하며 경기 막판 여러 작전에서 팀의 에이스인 빈스 카터를 고려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서 화가 난 빈스 카터가 샘 미첼을 마치 WWE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기술로 집어 던졌다는 기사가 나왔고 샘 미첼은 곧 이를 부정했지만 빈스 카터는 이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구단의 수뇌부만 제외하면 모두가 그 끝을 알고 있던 04-05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하이라이트라 불리던 빈스 카터의 경기 전 인터뷰는 주로 그가 어떤 덩크를 해줄 것인지 혹은 새로운 덩크가 있는지를 반농담식으로 묻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004년 11월에도 한 기자가 여느 때처럼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빈스 카터는 늘 들어오던 이 질문에 이날따라 갑자기 불쾌함을 표시하면서 I don't wanna dunk anymore 이라고 대답합니다. 별거 아닐 수도 있고 어쩌면 유치할 수도 있는 이 질문과 대답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이때부터 카터는 막 나가기 시작합니다. 동료 알스턴을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하고 기자들과의 경기 전, 경기 후 인터뷰에서는 공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팬들도 결국 그런 그에게 지쳐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매년 10위권이었던 토론토의 관중 동원은 이 시즌 20위권으로 떨어집니다. 평균 득점 15.9점은 데뷔 시즌보다도 낮은 커리어 로였으며 팬들과 미디어는 이에 본격적인 퇴업설을 주장합니다. 빈스 카터는 팀을 떠나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비추었으며 언론은 이미 빈스 카터가 트레이드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팬들에게까지 그러는 빈스 카터에게 많은 팬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음을 직감한 토론토는 빈스 카터를 뉴저지 네츠로 보내고 뉴저지 네츠로부터 알론조 머닝, 에론 윌리엄스, 에릭 윌리엄스, 그리고 2005년과 2006년 1라운드 드래프트 픽을 받아옵니다. 여기서 많은 NBA 팬분들이 의아해하실 부분이 있을 텐데요. 네, 알론조 모닝은 토론토에서 한 경기도 뛰지 않았습니다. 트레이드에 포함된 알론조 모닝은 토론토에서 뛰기를 거부했으며 토론토는 이에 알론조 모닝의 바이아웃을 행사합니다. 결국 토론토는 3시즌 동안 알론조 모닝에게 1,400만 달러를 지급했으며 마이애미는 토론토에게 감사하며 올스타급 백업 센터인 알론조 모닝을 3년간 600만 달러만 주고 쓰게 됩니다. 다시 한번 토론토 프런트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는 트레이드였습니다. 토론토는 결국 팀의 에이스를 내주면서도 쓰지도 못할 선수를 데려와 3년간 연봉을 내주는 거래를 한 것입니다. 팬들의 분노가 잠시 토론토를 향해 있었지만 빈스 카터는 이적 후 첫 시합에서 23득점을 하며 다시금 토론토 팬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참고로 빈스 카터는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시합에서 선발로 나와 5득점에 그쳤는데요. 본인이 아무리 태업이 아니었다 주장해도 팬들로서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빈스 카터는 뉴저지에서 매 경기 덩크 행진을 이어가면서 덩크 거부를 당했던 토론토 팬들의 속을 다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2006년 1월 8일 토론토 팬들과 빈스 카터는 결국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이적 후 두 번째 방문이었던 이 시합에서 빈스 카터는 굉장한 활약을 하고 팬들은 그가 공을 잡을 때마다 야유를 했지만 첫 번째 방문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사건은 엉뚱한 곳에서 터집니다. 이 쿼터 종료 직전 빈스 카터와 4년을 같이 뛴 모 피럴스는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고 빈스 카터는 그를 가리키며 그에게로 다가가 이야기를 나눈 뒤 그의 얼굴을 살짝 칩니다. 그리고 모 피럴스는 빈스 카터의 얼굴을 받아칩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사실 두 선수는 웃고 있었고 종료 직전 장난이 섞인 행동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심판이 모 피럴슨 선수에게 퇴장을 선언하고 모 피럴슨 선수는 다시 흥분하며 유니폼을 집어던지고 나갑니다. 나가면서도 심한 말을 쏟아내는 모 피럴슨 선수를 보며
빈스 카터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고 심판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기도 하고 모 피럴슨 선수에게 가서 미안함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리플레이를 본 관중들은 빈스 카터가 먼저 시작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잠시 잊고 있던 분노를 되살립니다. 관중들은 야유했고 빈스 카터는 굉장히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쩌면 개입하지 말아야 할 인물이 개입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사람, 그 사람의 숨소리만 들어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아마도 빈스 카터에게 샘 미첼 감독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라커룸으로 들어가던 빈스 카터에게 샘 미첼 감독이 다가가 무어라 말하고 그때까지 미안해하고 당황하던 빈스 카터는 바로 정색을 하며 샘 미첼 감독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3쿼터. 빈스 카터는 샘 미첼 감독을 화나게 하기 위해서 토론토 팬들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빈스 카터는 이적 후 토론토와의 시합에서는 덩크를 전혀 하지 않았는데요. 바로 이 3쿼터부터 덩크를 하기 시작했고 팬들의 야유는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합은 종료 0.1초를 남기고 빈스 카터의 3점 슛으로 105대 104 뉴저지의 승리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빈스 카터는 토론토의 누구와도 인사를 하지 않은 채 경기장을 떠납니다. 사실 저는 토론토에 살면서 이 상황을 수없이 스포츠 뉴스에서 반복해서 보면서 빈스 카터가 참 못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생활을 해보니 저도 제 감정이 조절 안 되는 사람이 있더군요. 다만 아무리 화가 나고 답답해도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해도 해서는 되는 행동과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샘 미첼의 지도 스타일은 조금은 강압적인 군대식이었던 점이 없잖아 있었고 현재 토론토 팬들 사이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약에는 빈스 카터가 현재의 토론토에 와서 좋은 프론트와 그리고 좋은 의료진과 함께 뛰었다면 조금 더 오래 토론토에 뛰면서 좋은 성적을 올리지 않았을까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뉴저지에서 제이슨 키드를 보면서 빈스 카터가 느끼는 게 많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제이슨 키드는 빈스 카터 못지않게 뉴저지에서 구단과 불화를 일으키는 선수였습니다.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었고 제가 본 시합에서도 한 중계진이 토론토에서 불행하던 빈스 카터가 뉴저지에서 불행하던 제이슨 키드를 만났다. 과연 이 둘은 뉴저지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라며 비꼬는 멘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이슨 키드는 한 가지 점에서 빈스 카터와 달랐습니다. 그는 미디어에게 먹잇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이슨 키드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질문에도 단답형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가 결렬되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그거 참 안타깝네요. 이번 시즌 계획이 어떻게 되십니까? 농구 선수이니 농구를 열심히 해야겠지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실제로 빈스 카터는 자신의 역할 또한 팀 내 에이스에서 점차 젊은 유망주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베테랑 롤을 맡게 됩니다. 저는 빈스 카터가 이 역할을 생각 이상으로 잘 수행해내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댈러스 이적 후 그는 벤치 멤버로 더 많이 출장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역할 또한 받아들입니다. 사실 많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는 아직 더 현역 생활을 할 수 있다 해도 팀에서 제2 혹은 제3의 옵션이 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렇게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생각해보면 빈스 카터는 젊은 시절 그렇게 화가 많던 선수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젊은 시절에 많은 부상에 시달렸음에도 40살이 넘어서까지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는 그를 보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사는지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18-19 시즌이 끝나고 빈스 카터는 이제 딱 한 시즌을 더 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많은 캐나다의 농구 팬들은 토론토에 돌아와서 은퇴를 하자는 제안을 합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이제 아름답게 화해하자는 제스처였습니다. 하지만 먼저 빈스 카터가 한 시즌을 더 뛰더라도 토론토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선을 긋습니다. 빈스 카터는 지난 일들은 그냥 그대로 두어도 된다는 식의 인터뷰를 하면서 더 이상 토론토에 대한 감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마지막 시즌을 토론토에서 뛰고 싶은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토론토의 우지리 단장 또한 빈스 카터가 토론토의 레전드인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우리는 우리만의 팀과 문화가 있으며 나에게는 그 선수들이 우선이다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합니다. 사실 우지리는 단장이 된 뒤에 계속해서 2010년 이전의 토론토와 2010년 이후의 토론토 랩터스가
다른 팀이라는 것을 어필해 왔습니다. 그의 입장에서도 빈스 카터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선수가 오게 되면 원하건 원하지 않건 이목이 집중될 것이고 비교가 될 것이며 거기서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현지의 토론토 팀 문화와 그것을 만든 선수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 또한 빈스 카터를 좋아하지만 우지리의 말처럼 현지의 토론토와 빈스 카터로 대표되는 토론토의 추억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결국 4월 10일 경기는 취소되고 그는 은퇴를 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는 것이 정답일 것입니다. 여러분, 굴곡이 있는 빈스 카터 선수의 삶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상 리그 오브 레전드 빈스 카터의 사랑과 전쟁편이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원래 첫 번째 주인공이었다가 빈스 카터에게 1회를 뺏긴, 하지만 1등을 못하고 빼앗기는 게 이상하게 잘 어울리는 크리스 웨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